자, 고2 10월 모의고사입니다. 네, 분학이 되겠고요. 22에서 25번 문제. 문제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김광식의 213호 주택. 자, 서술상 특징, 그리고 내용, 그 다음에 박스 문제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여기까지군요. 자, 그럼 박스 먼저 보고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대 우리 사회는 전후 피폐해진 도시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는 기계에 예속되었고 도시 건물은 획일화되었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상황은 50년대 전후입니다. 전후, 전쟁 후. 이 작품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로 야기된 도시 노동자의 소외와 획일화된 도시에 대한 부적응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노동이 쏟은 애정이 경시된 도시 노동자가 보이는 무력감이 획일화된 도시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이어지면서 현대사회에서 개별성을 추구하려는 의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서 위에 있는 지문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봅시다. 김 기사장의 인격이나 기술을 우리 사회에서는 믿고 맡기고 있었소. 한 회사라는 것은 그 회사의 사업을 위주로 해서 사람을 쓴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김 기사는 우리 회사가 환도 후 재건에 있어서 가장 큰 공로를 세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러나 금년 3월에 들어 발전기와 제23호 인쇄기 고장은 우리 회사의 치명적인 타격이었어. 자, 여기는 굵은 글씨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발전기하고 23호 인쇄기 고장을 의미하네요. 이렇게 되면 회사에서는 그 기계를 다루는 기사장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을 수 없어. 기사라는 것은 기계의 고장을 사전에 발견하는 것이라고, 아니 고장이 나지 않게 하는 것이 제일 큰 직책이라고 회사에서는 생각하고 있어. 한두 번이 아닌 고장의 수리가 2, 3일이 멀다 해서도 또 고장이라면 결국 기사는 고장의 원인을 모르는 것이라고 해석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그 책임을 기사장이 져야 한다며 현명한 기사장은 자기 처신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은 여기서 민망한 말을 하지 않아도 잘 이해해 줄 것이라고 회사의 고충을.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나가라, 이런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이 김 기사장. 그래서 이게 발전기하고 23호 인쇄기가 고장이 났는데 이거에 대한 대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네. 야, 그럼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것을 좀 완곡하게 애둘러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해해 주어서 고맙소. 기사장은 공장장실에서 사장의 이 말을 듣고 나와 전기실 자기 의자에 앉아 침울한 생각에 자기 자신을 걷잡을 수 없었다. 자, 침울한 생각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군요. 이렇게 시점 잡아놓고 기사로서의 패배감에 머리를 쳤다. 그러나 사직원을 썼다. 기사장으로서 사고 전에 고장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윤리세계, 그는 이것만을 생각했다. 우리나라 전기 사정은 공장마다 자가 발전기를 놓아야 하는 현실이다. 이 공장의 총 마력은 100마력이 조금 넘는다. 야간 조업과 정전에 대비해서 자가 발전기를 설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회사에서는 막대한 금액으로 100kW의 출력 발전기를 수입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제2종 전기 기사를 채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기사를 채용하지 않고 기사장이 전기 기술을 믿는다고 하며 전기실의 책임도 김명학 기사장에게 맡기다는 것이었다. 자, 여기 이제 문제가 있네요. 네,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즉, 100kW의 출력 발전기를 수입을 했어요. 들여왔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거를 관리할 제2종 전기기사를 채용해야 되는데 사람은 채용하지 않고 김 기사장한테 떠맡긴 거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고 그 책임을 김 기사장한테 돌린 겁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전기실 책임도 맡기는 맡았으나 전기에 대해서는 기계과 출신으로서의 상식밖에 없다는 것을 자기 자신 잘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전기도 잘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나 인쇄 공장의 요만한 전기 시설쯤은 그의 기술로서 감당 못할 바도 아니었다. 자, 그래서 문제 상황이 좀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전기기기에 있어서 우기라는 것은 가장 고장이 나기 쉬운 시기다. 우기 아마 장마철인 것 같아요. 비 올 때. 금년 따라 교과서 인쇄기에 눈비가 그치지 않는 우기를 만나 습기로 인한 것인지는 모르나 발전기와 인쇄기 모터에 고장만 났다. 하루는 단산교류로 인해서 인쇄기의 모터들이 우우하는 비명을 지르며 파란 연기를 내며 모터의 코일이 타버리고 말았다. 이 수리는 즉석에서 고쳐지는 것은 아니었다. 모터 수리 공장 직원들을 불러 고쳤으나 사흘이 걸렸다. 자, 이제 여기
네, 문제가 발생됐고 고장 났습니다. 뭐가 고장 났어요? 모터가 또 고장이 났다. 아마 여기 우기 습한 것에서 이 모터가 조금 쥐약인 것 같아요. 사장과 공장장은 김명학 씨만을 원망하는 것 같았다. 왜 고장이 일어날 것을 미리 발견하지 못했는가고 했다. 그럴 때마다 동력의 삼상교리의 원칙을 설명하고 공장 밖에서 합선이 된 것은 어찌할 수 없는 고장이라고 변명했으나 사장과 공장장은 구구한 그의 변명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았다. 자,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김 기사장이 이거 설명을 해줘요. 이 고장 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주지만 사장하고 공장장은 그냥 변명으로 듣고 있다고 지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고장이 일어난 얼마 후에 또다시 발전기의 스리플링과 인슐레이션의 상태가 좋지 않았던지 그것이 또 타버리고 말았다. 그는 그날 밤을 밝혀서 수리를 완성했다. 그는 고장의 원인을 과열로 인한 고장이 아닌가 생각했다. 이튿날 협소한 발전기실의 냉각을 위해서 큰 창을 2개나 4개 했다. 자,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김 기사장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방을 위해서 뭔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예방한 거죠. 열이 심하니까 창문을 좀 만들어서 열기를 좀 빼내려고. 한데 그 고장의 수리가 일주일도 못 되었는데 또 그것이 타버리고 말았다. 그는 야간 종업을 싫어했다. 그날 조수에게 맡기고 6시 정각에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에 일어난 것이었다. 갑자기 때 아닌 모진 바람에 눈비가 뿌렸다. 그 발전기실의 통풍창으로 휘날려 들어간 눈비는 발전기를 녹인 모양이었다. 하필이면 그쵸? 이 열기를 빼내려고 만든 창에다가 창문을 통해서 눈비가 또 들어왔네요. 조수는 발전기실에 무엇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전기실 자기 의자에 기대어 졸고 있다가 발전기가 완전히 타버린 후에야 당황했다. 기사 김명학 씨는 성심성의를 다해서 기계와 살아왔으나 기계는 기계대로 고장만 냈다. 그리고 기계는 김 기사장을 면직했다. 자, 면직이란 말은 이제 그 지휘에서 해제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업을 잃게 되는 거죠. 김명학 씨는 사직원을 쓰고 의자에서 일어나 인쇄공장으로 들어가 제1호기에서부터 32호까지 하나하나 바라보며 이 인쇄기 고장은 어디에서 나고 저 인쇄기는 어디가 약하고 직공들이 인사하는 것도 모르고 기계만을 응시하면 지나갔다. 제1, 제2, 제3, 제4, 제5 기계실을 빙 돈 후 출입구에 서서 인쇄기를 바라볼 때 그는 그 인쇄기들이 움직이는 괴물처럼 보였다. 또 자기를 덮칠 것 같이 노려보고 있는 것 같았다. 자, 우리가 박스를 봤죠? 박스에서 봐서 자, 박스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요거를 봤어요. 노동자는 기계에 예속되었고 도시의 건물은 획일화되다.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기계에 예속되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쇄기들이 움직이는 괴물처럼 보였다. 또 자기를 덮칠 것 같이 노려보고 있는 것 같았다. 이렇게 서술을 했습니다. 그는 강한 고독을 느꼈다. 공허한 가슴을 느꼈다. 매일같이 매만지고 바라보던 저 인쇄기들을 다시 대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차가운 고독이 절박해오는 것일까? 이 공장의 일체가 자기에게 적의를 갖고 자기를 조소하고 자기와는 무관이라는 것이 이렇게도 자기를 공허하게 하는 것일까? 그는 사직원을 내고 모자를 들고 나오며 그는 자기의 이 시간을 무슨 행동으로써 자기의 공허한 가슴을 메우려는 충동이 있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허한 시간이 자기를 싸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자, 그러니까 사직서를 내고 나오면서 마음이 좀 허탈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중략 부분 들어가기 전에 위에 한 내용 한번 정리해 주면 되겠죠. 그쵸? 김명학이라는 기사장이 인쇄소에서 이제 발전기까지 이렇게 인쇄기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발전기까지 관리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책임을 떠안고 사직원을 쓰고 나가는데 어떤 마음의 공허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서술이 되어 있었어요. 자, 종략 부분 줄거리.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외출했던 김명학은 귀가하던 중 모두 똑같이 생긴 주택들 사이에서 자기 집을 착각해 다른 집에 들어간다. 자, 그러니까 박스에서 봤죠? 획일화된 도시라고. 이에 김명학은 집주인의 신고로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아내와 함께 귀가한다. 눈을 감고 걷던 김명학 씨는 60m쯤에서 눈을 떴다. 틀림없는 자기 집 앞이었다. 그는 현관에 들어가 우쪽고리를 벗어던지고 곳간으로 나가 삽을 들고 나오는 것이었다. 그리고 길가에서 현관으로 들어가는 뜰길에 발자국을 내어놓고 그 발자국 하나하나를 파내는 것이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행동할까요? 길이라고 하는 거, 아까 우리가 내용을 봤지만 이 도시가, 이 건물들이, 이 집들이, 주택들이 다 획일화가 되어 있죠. 그거를 좀 못 견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김명학 씨는. 그래서 자기가 걸어왔던 그 발자국들을 지금 삽으로 다 퍼고 있어요. 아내는 보다 못해. 여보 왜 이러세요? 왜 이래요? 왜 이러긴 뭐가 왜 이래?
그는 곡간담 밑에 가서 벽돌을 안고 왔다. 벽돌을 수없이 날라놓고 그 발자국 구멍에 별돌 둘씩을 가지런히 놓고 발도둠길을 만드는 것이었다. 아내는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이러한 남편이 슬기쁨에게만 보였다. 여보, 당신 정말 이게 뭐예요? 사람이 돌기도 한다더니 정말 돌았어? 돌아? 누가? 돌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놓는 거야. 자, 돌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놓는 거다. 즉 자기 발걸음이 가는 곳을 표시를 하는 거죠. 그쵸? 즉 이게 바로 뭡니까? 자신의 어떤 개성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개성을 찾는 노력. 그는 발도둠길이 되자 몇 번이고 그 발도둠길을 걸어본다. 또 눈을 감고 걸어본다. 아내는 남편이 가엾었다. 김명학 씨는 다시 북으로 들어가 식칼을 들고 나오는 것이다. 그의 아내는 깜짝 놀랐다. 아내는 남편의 칼든 손을 붙들고 그 칼을 빼앗으려 했다. 무슨 영문인지 몰랐다. 그는 아내를 밀어버리고 현관문의 손잡이 금방을 깎아내는 것이다. 마치 1번 빨래판 모양 손잡이 부분을 깎아내고 파내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눈을 감고 손잡이 부분을 쓸어보는 것이다. 김명학 씨는 다시 길가로 나와 현관 발도둠길을 눈을 감고 걸어가 문의 손잡이 부분을 쓸어보고 문을 드르륵 하고 열어보는 것이다. 자, 이게 우리가 25번 박스에서 봤었던 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색깔 달리 할게요. 현대사회에서 개별성을 추구하려는 의지, 이것이 지금 형상화된 부분입니다. 자, 25번 문제 먼저 정리하고 다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치명적인 타격의 책임을 성심성의를 다해서 기계와 살아왔던 김명학에게 돌리는 사장의 말에서 맞고, 노동에 애정을 쏟은 인간의 태도가 경시되는 문제 엿볼 수 있죠. 이때 경시라는 말은 가볍다 보다 가볍게 보는 문제. 2번, 자신이 전기에 대해서는 기계과 출신으로서의 상식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김명학의 모습에서 앞부분 맞고, 획일화된 도시에 적응하지 못한 노동자의 모습 볼 수 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앞에 있는 내용하고요. 앞에 있는 내용도 요것만 보면은 맞아요. 그리고 뒤에 있는 내용. 뒤에 있는 내용만 봐도 맞아요. 그런데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연결이.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연결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기계과 출신이라서 전기를 상식밖에 모른다. 이거랑 획일화된 도시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거랑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2번이 틀린 게 되겠고, 나머지 확인. 자신을 면직해야 한 기계를 보고 공장에서 나오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허한 시간을 느끼는 김명학 모습에서 기계에 예속된 노동자가 보이는 무력감을 엿볼 수 있고요. 인쇄기들이 자기를 덮칠 것 같이 노려보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강한 고독을 느끼는 김명학의 모습에서 도시 노동자의 소외를 엿볼 수 있고, 돌지 않기 위해 만든 발도둠길을 걸어본 후 다시 현관문의 손잡이 금방을 깎아내는 김명학의 모습에서 획일화된 도시에서 개별성을 추구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죠. 따라서 아닌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역순행적 구성을 활용하여 사건이 일어난 이유를 밝히고 있다. 아하, 네, 이걸 놓치고 왔네요. 그래서 그냥 두고,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여 갈등 해결의 실력, 이거 없고요. 시대적 배경은 있긴 있었습니다. 예, 뭘 통해서? 여기 25번 박스를 통해서. 근데 갈등 해결 실마리하고는 관계가 없고, 등장인물의 관찰자 입장에서, 아니죠. 이거 전지적 작가 입장입니다.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아니에요. 3인칭 전지적 작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가, 아니요. 3인칭입니다. 1번밖에 없네. 자, 그러면 역순행적 구성이 어디 있는가 한번 찾아보도록 해볼까요? 역순행적 구성. 자, 위 내용을 가만히 놓고 보니까요. 예. 앞부분에서는 이제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었죠. 그치? 예, 이 부분이 책임 전가. 그 다음에 사직원을 썼고, 여기 있군요. 사직원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는 부분.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요 부분까지 사직원을 썼고, 그 밑에는 사직원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맞네요. 역순행적 구성.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역순행적 구성을 활용한다. 요게 이제 답이 될 텐데, 한번 지문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면요. 요렇게 사직원을 썼다라고 되어 있어요. 앞부분에서 공장장실에서 사직원을 썼고, 그 밑에 보니까 그 사직원을 쓰게 된 그 이유, 원인에 대해서 서술이 되어 있죠. 이렇게 놓고 보니까 역순행적 구성 활용했다. 예,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자, 23번입니다. 윗글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내는 벽돌을 나르는 김명학의 모습을 보고 무슨 영문인지 몰랐고요. 김명학은 사장과 공장장에게 기계 고장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변명했고요. 김명학은 발전기 고장의 원인을 과열로 판단해 발전기실에 냉각을 위해 큰 창을 내게 했고, 회사는 막대한 금액으로 발전기를 수입하였으나 이를 맡을 제2종 전기기사는 채용하지 않았고, 김명학은 사직원을 내고 나서 인쇄공장에 들어갔을 때 직공들이 인사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지나갔다. 아, 여기 틀렸죠. 예. 틀렸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인사 어떻게 하고 들어가는지. 어디 보자. 아, 내가 이거를 좀 착각을 했네요. 다시요. 문제가, 야, 요렇게 장난치네. 여기 틀렸군요, 여기. 내고 나서 인쇄공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직원을 쓰고 나서 들어갑니다. 어허, 이거 뭐, 학생들 이거 헷갈리게 하려고 이렇게 말을 싹 바꿨네. 치사한 문제네.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색깔을 좀 달리 하겠습니다. 김명학 씨는 사직원을 쓰고 의자에서 일어난 인쇄공장으로 돌아가고 저거. 직공들이 인사하는 것도 모르고 기계만 응시업 지나갔다 이렇게 해놨죠. 그러면서 쭉 뛰어서 이쪽으로 그는 사직원을 내고 모자를 들고 나오며 이렇게 해놨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25번은요. 뒷부분은 맞아요. 뒷부분. 예. 뒷부분은 맞습니다. 직공들이 인사하는 것을 보죠. 이거는 맞아요. 뭐가 틀렸다? 요게 틀렸다. 예. 내고 나서가 아니라 쓰고 나서. 예. 자, 요런 식으로 문제를 낸단 말이죠. 치사하게, 그쵸? 예, 좋습니다. 어쨌든 뭐 문제는 문제니까. 자, 24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원래는 요거는 읽어가면서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왜냐면 이렇게 중간에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태블릿으로 보다 보니까 24번 문제가 있는 걸 깜빡했습니다. 니은은 공장장실이 될 테고요. 니은이 인쇄실이었나요? 인쇄공장이었나?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아니구나. 자기 집 앞이구나. 네, 쏘리 합니다. 네, 자기 집이네요. 자기 집. 자, 먼저 1, 2, 3, 4, 5번 앞부분 쭉 훑어보겠습니다. 기억은 김명학이 상대를 동정하는 공간 아니고, 기억은 김명학이 자신의 삶을 성찰 아니고, 기억은 김명학이 상대의 실수를 질책 아니고요. 기억은 김명학이 상대를 속이 아니죠? 이미 다 아니네? 기억은 김명학이 상대의 의중을 수용하는 이거 맞죠? 이때 상대의 의중, 사장의 의중 뭡니까? 너 책임지고 나가. 이거였습니다. 자, 그럼 뒷부분 확인. 자기 집은 김명학이 상대의 반응에 개의치 행동한다. 맞죠? 아내의 반응에 상관없이 개의치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따라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22, 23, 24, 25번 문제, 김광식 213호 주택에 관련된 문제, 지문 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조금 약간 어버버 했는데요. 말만 살짝 바꿔놔서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끝.